죽어야만 윤회가 있고 하는 게 아니라 일생에서 죽지 않아도 그 다른 선택을 하는 순간에 삶이 바뀔 수가 있어서 자기 자신을 알고 생각을 한 다음에 행동을 하게 되면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그냥 다 될 것 같은 느낌. 안 돼도 할 수 있다는 생각만 계속 이제 되는 거예요.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다가요, 갑자기 2년 전에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하신 분이 있습니다. 남은 건 빚뿐인 막막한 현실을 마주하게 됐는데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절박한 마음으로 독서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책들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하나 둘씩 생활 속에 일상에 적용을 했더니 정말 단 6개월 만에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삶,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됐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을 직접 모셨습니다. 죽어도 컨티뉴, 이 책의 저자이신 최혜직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직 책 추천을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 최혜직이자 죽어도 컨티뉴의 저자 최혜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네. 작가님의 이름, 최혜직이라는 이름이 본명이 아니시잖아요. 네, 그렇죠. 최근에 해고당한 직장인이라는 네네. 뜻이더라고요. 왜 이 이름으로 크리에이터 활동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네네. 의미나 이런 부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실제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네, 회사에서요. 예. 그때 해고를 당하고 집에 오니까 알게 된 게 제 머리를 회사를 위해서만 썼지 저를 위해서 쓴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보통 사람들 다 그렇죠. 그러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부터 나를 위해서 써보자. 네. 이젠 다시는 회사로 돌아가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무자본으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월 수입이 영원히 됐으니까. 네. 그래서 블로그를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네. 하는데 활동명이 필요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뭘로 하지? 근데 제 자신 상태를 봤죠. 그때 상태를. 최근에 해고당한 직장인이 맞으니까 네. 그럼 최혜직? 이렇게 해가지고 입에도 너무 잘 맞고 그리고 이거를 썼을 때 이 뜻풀이를 알게 되면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운명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최혜직이라는 이름을 쓰게 됐습니다. 그냥 딱 들으면 진짜 본명 같아요. 그러니까요. 딱 네. 사람 이름 같잖아요. 네, 예. 사람 이름 같고 처음에 그러면 네이버 블로그로 시작을 하신 건가요? 네네. 네이버 블로그랑 워드프레스 블로그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게 좀 제 길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글은 재밌는데 네. 제가 글 쓰는 건 되게 좋아해서 글은 재밌는데 뭔가 억지로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계속 들었었거든요. 네. 유튜브가 오늘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이제 5만 구독자가 넘는 채널이 됐습니다. 블로그보다 유튜브가 훨씬 힘드실 거거든요. 네, 해야 맞아요. 될 네. 것도 훨씬 많고.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유튜브는 좀 맞으셨어요? 이렇게 하시면서? 그때 블로그랑 이제 막 구매 대행도 해보려고 하고 막 유튜브에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네. 진짜 다 해봤었어요. 근데 억지로 하고 있는 느낌이 좀 났어요. 와이프가 또 예전에 그 유튜브를 한 적이 있어서 교육 콘텐츠 쪽으로 그래서 계속 저한테 유튜브 해보라고 계속 하는데도 정말 제 길이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그냥 너무 어렵고 진입 장벽이 있잖아요. 해야 될 거 너무 많고. 근데 그때 읽고 있었던 게 롬무어의 결단이었어요. 롬무어. 아시나요? 거기에 모든 내용은 한마디로 압축할 수 있잖아요. 일단 시작해. 그리고 완벽해져. 네. 그래서 그냥 시작해봤습니다. 녹음부터 해봤죠. 그래서 해봤더니 블로그랑 했던 거랑 다르게 너무 몰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길은 자기만 모른다더니 그게 딱 느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암담했죠. 100명, 1000명이 안 넘으니까요. 그럼요. 처음에 네. 조회수 100 넘기도 쉽지 않으니까. 맞아요. 네. 처음에 3회에 나오고 그렇죠, 끝나고.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첫 시작에 한 100분 정도 보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거기서 일단 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내가 좀만 더 하면 되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해고당했으니까 네. 그때가 3개월이 지났을 텐데 마이너스 통장을 이제 쓰고 있었어요. 이제 네. 수입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아껴서 생활비를 이제 딱 어느 정도 책정을 해놓고 그럼 6개월 동안 살 수 있는 거를 딱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6개월이 다 됐는데도 정말 수익 창출이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다시 회사로 돌아가야 되나? 정말 그때 약간 비참했어요. 이렇게 준비했는데 안 되나? 근데 갑자기 막 여기저기 알아보고 이력서를 쓰려고 하는 순간에 수익 창출이 되더니 한 영상이 10만이 넘으면서 그게 뜨더니 수익 창출 바로 되고 예전에 컨설팅 해줬던 업체에서 영업이 이제 시작돼가지고 그 돈도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이게 정말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구나.
네, 그때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직장 다니실 때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훨씬 낫죠. 훨씬 더 여유가 있는 삶을 네, 훨씬 좋습니다. 심지어 직장 다닐 때보다 근무 시간도 훨씬 많고요. 예. 제 시간을 쓸 수 네. 있고 제가 일하고 싶을 때 일을 할 수 있고 그냥 오늘 만약에 친구들이랑 혹은 와이프랑 술을 좀 거하게 마시면은 그냥 쉬고 그런 제 라이프를 즐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게 너무 좋죠. 책이 3월에 출간이 됐습니다. 죽어도 컨티뉴. 이 책을 쓰게 되신 계기라든지 네, 뭐 네. 이런 부분들 굉장히 궁금해요. 제가 처음에 썼던 책이 있었어요. 네. 사실 그거는 저 혼자 보려고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 출판사 대표님이 제 유튜브를 보시고 연락이 와서 책을 쓸 생각이 없냐고 하셔서 그걸 그대로 보내드렸죠. 그랬더니 이거는 안 된대요. 그래서 재밌게 써야겠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풀고 제가 경험하고 깨달았던 거를 어떻게 거기에 녹일까. 그래서 명상을 했습니다. 명상. 명상을 하면서 저한테 이제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쓰고 싶어? 네 인생 어떻게 거기다 녹일래? 그랬는데 갑자기 저승사자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그게 어떻게 갑자기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보던 책들 중에서는 그런 소재가 없었거든요. 없었죠? 네, 그러면 그거를 내 책의 요소로 차용하라는 얘기인가? 이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은 내가 과거에 겪었던 것도 그 저승사자가 나와서 같이 여행하면서 그렇게 하면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점점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명상을 하니까 과거 어렸을 때 일들이 정말 또렷이 기억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제 머릿속에 있는 거를 그대로 묘사를 하면서 대신에 이제 저승사자가 얘기를 해주고 제 과거를 돌아보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제가 겪었던 일들이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니까 그대로 적었어요. 근데 신기한 게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반 그게 떠오르고 그 다음에는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매일 아침 30분씩만 적었거든요. 그러다가 약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또 명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성이 떠올랐어요. 금성. 네. 근데 금성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예전에 정말 유명했던 책 있잖아요. 화성에서 온, 그거 있잖아요. 네. 그게 딱 떠오르면서 그럼 그걸 또 요소로 차용하라고. 그래서 금성에는 만약에 자아가 되게 강한 사람만 있고 지구에는 내면의 신이 깃든 사람이 있다면 이거 대비해서 자아의 작동 방식을 보여줄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그걸 또 이제 차용해서 쓰기 시작하는데 이 두 개 내용을 연결할 다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명상이죠. 그랬더니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미래의 지구인이 과거를 체험하면 이게 연결이 퍼즐처럼 맞춰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구조로 해가지고 책을 계속해서 쓸 수 있었죠. 이 책의 독특하고 유니크한 스토리텔링 방식이 다 명상에서 작가님의 명상에서 떠오른 그렇죠. 것들이군요. 예. 명상은 매일 하세요 지금도? 네, 매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고 그냥 누워있을 때도 할 수도 있고 자기 전에도 하고요. 처음에는 5년 전에 제가 이혼을 한 다음에 그때 되게 하루하루를 너무 공허했어요. 그래서 그 명상을 그때 시작하게 된 거는 지금 하고 있는 명상이랑은 좀 다르긴 한데 그때는 끌어당김 쪽으로 명상을 했어요. 제가 이제 딱 두 가지만 되뇌었습니다. 누가 봐도 아름다운 여자가 나만 사랑해주면 좋겠다. 네. 이혼을 겪었으니까 네. 그거랑 또 연봉을 올려서 이직하는 거. 이거 두 개만 정말 계속 되뇌었어요. 그때 그렇게 하니까 3개월 뒤에 정말 연봉을 올려서 이직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그 3개월 뒤에 이제 와이프를 만나게 됐거든요. 그때도 되게 신기한 게 이 사람은 나랑 만날 것 같은데 저 처음이었어요. 이런 기시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이 드는 게. 근데 결국에는 또 제가 만나서 결국에는 올해 결혼하게 됐고 근데 이제 해고를 당한 다음에는 어떤 명상이 시작되냐면 저한테 질문하는 명상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뭐가 다르냐면 그거는 제 외부 상황을 바꾸려고 노력한 명상이에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명상은 저를 알아보는 명상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내면을 바라보는 명상이 진짜 명상처럼 느껴지는 게 외부 환경을 아무리 바꿔봤자 제 안이 바뀌지 않으면 그냥 평생 그 자리인 거예요. 잠깐은 좋아질 수 있는데 그냥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거죠. 그거를 알게 된 다음부터는 그냥 내면을 알아보는 명상을 하고 계속 저한테 뭘 하고 싶어? 너의 인생은 어떻게 살고 싶어? 이러면서 계속 질문하는 명상으로 시작을 하죠. 책의 표지에 직장을 잃고 이혼도 했는데 저승사자를 만나 부자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네. 사실 평생 직장인으로 살아오셨을 텐데 네네. 근데 지금은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또 인사이트를 주는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계신데 어떻게 보면 정말 180도 다른 네, 맞아요. 변화라고 볼 수 있죠. 예.
제가 혼자서 만든 마인드 무비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유튜브를 하고 유튜브 구독자가 많아지는 거랑 그다음에 제 책이 서점에 깔리는 거를 이미지화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다 된 거죠. 결국에는 다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상상은 그냥 하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도구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예전에 저와 그리고 지금은 이런 세상에 보이지 않는 법칙이 좀 작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새싹이 자라나는 것처럼 주변의 환경들을 다 보면 성장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도 다 성장을 하고 사실 그때 이혼을 했어도 10년 전에 저와 그때 당시에 저는 굉장히 경제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성장이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또 달라졌으니까 이거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법칙에 의해서 내가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면 그럼 인생은 우상향이네. 이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그러면 나는 여기서 주저앉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었었죠. 마인드 무비에 대해 말씀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네네. 흔히 예전에는 이제 비전 보드라고 해서 본인의 비전이 있으면 그 이미지들을 보드에다가 붙여서 매일 보고 상상하게끔 하는 비전 보드가 있는데 그 비전 보드의 디지털 버전이라고 맞아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인드 무비 조 디스펜자 박사의 당신도 초자연적이 될 수 있다에 나온 개념을 보고 마인드 무비를 1000개 이상 만들게 됐다고. 네네. 조 디스펜자 책을 너무 감명 깊게 봤는데 거기에 딱 그 개념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저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찾아봤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고 내가 만들면 되겠네.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만들고 제 영상을 올렸어요. 네. 이 마인드 무비라는 개념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그거를 보시고 구독자분들이 만들어 달라고 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만들어 주다 보니까 벌써 2년이 흘렀고 그러다 보니까 대충 이렇게 세보니까 1000건 이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루에 제가 2개, 3개 혹은 많게는 5개씩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2년 동안 한 1000건 이상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구독자님들한테 다 그 마인드 무비, 그러니까 소위 디지털 비전 보드를 그렇게 다 만들어 주셨네요. 네, 그렇죠. 신청을 해주신 분에게 와, 여러 가지로 굉장히 저희 구독자님들도 공감되는 부분이 많으실 것 같고 책에 보면 책 속 주인공이 해직입니다. 네네. 해직이 저승사자의 목소리를 이렇게 딱 듣게 되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이 책에 정말 중요한 요소들이 다 명상에서 이렇게 얻게 되신 건데 네네. 어떤 느낌으로 그게 이렇게 탁 갑자기 저승사자, 금성 뭐 이런 것들이 탁탁 이렇게 온 게 어떻게 된 건지. 그 명상법에 이런 게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질문만 계속하기 때문에 잡생각이 좀 많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온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질문을 계속하다가 갑자기 그 질문도 안 하고 뭔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 어떻게 보면 생각이 아예 없어진 그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때 갑자기 단어가 하나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이유를 알지 못해요. 그냥 그 질문에 대해서 누군가가 저한테 단어를 준 것 같은 느낌. 아, 그런 느낌으로. 네네네. 그렇게 해서 저는 저승사자가 처음에 나왔고 또 나올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금성이 나왔고 네. 또 나온 게 시뮬레이션 게임이었어요. 편한 자세에서 생각을 굉장히 없애려고 노력을 해요. 그 생각을 없애려고 했을 때 정말 완전 멍한 상태가 됐을 때 그때 제가 원하는 이미지를 떠올려서 그때부터 상상을 또 이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걸로 단 하나의 생각을 계속해서 시각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건가? 라는 질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뭔가 막 안에서 뭔가 찾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거 너 진짜 뭔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찾아볼게. 그러다가 이렇게 딱 단어 하나가 떠오르게 되고 그런 느낌을 저는 되게 많이 받아서 그걸 계속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 책에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너희는 사실 신과 같은 존재다. 그래서 신이 창조하듯 너희도 창조할 수 있다. 창조의 도구는 생각이고 너희는 생각으로 모든 걸 창조한다. 라는 말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수많은 자기계발서들의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작가님은 이걸 어떻게 작가님 인생에서 경험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구독자님들께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놀랬던 게 이런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여자친구인 거죠. 지금 와이프랑 이제 결혼을 하고 싶은데 그때도 이제 생활비보다 훨씬 더 많이 벌고 저축을 할 수 있지만 제가 원하는 날짜에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좀 모자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또 많이 벌 수 있을까를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 저도 그랬죠. 그래서 명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많이 벌 수 있어 라고 했는데 잘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봤습니다. 혼자 계산해 보니까 5천만 원 정도가 필요한 것 같으니 결혼 자금으로 그러면 내가 5천만 원을 벌 수 있는지 신호를 한번 줄래?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그리고 명상을 하고 그다음에 그냥 눈을 뜨고 혼자서 신호를 찾고 있는 거죠. 뭐 아무것도 변한 건 없어요. 근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려서 제가 모르는 전화는 안 받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이거 신호일지도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받았는데 원래 컨설팅 계약이 3천만 원짜리인데 네. 그게 이제 결국에 확장돼서 1억이 되면서 5천만 원이 생긴 거잖아요. 오. 이거 너무 소름 끼칠 정도로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와 이게 생각만으로 된다고?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날짜도 다 잡고 식장 비용도 이제 다 있으니까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또 돈이 나갈 일이 생겨서 1,000만 원 정도가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냥 또 물어봤습니다. 나 1,000만 원 필요한데 좀 신호 좀 달라고. 아무 신호가 없었어요. 네. 그러다 이제 그 장모님이 이제 결혼 전에 이제 어머님이 생신이셔서 부산에 이제 내려갔는데 어머님이 1,000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는 진짜로. 와, 이게 조 디스펜자 책에서 나오는 그런 느낌인가? 혹은 자기계발서에서 나오는 그런 느낌인가? 그래서 그때부터 아, 이거는 나한테 물어보고 나한테 질문을 하고 신호를 달라고 물어보는 게 제일 좋구나. 작가님의 이런 내러티브나 책 속의 내용이나 이런 네네. 걸 보시고 나도 한번 저렇게 해봐야겠다 이런 분들 많으실 거잖아요. 네네네. 예, 이런 질문이 항상 따라붙을 것 같아요. 로또 1등에 그렇죠. 대해서 그거를 상상하고 시각하고 이렇게 적는 분들이 꼭 계세요. 이거에 대해서 일단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 마인드 무비를 신청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이미지화하고 시각화하는 걸 원하세요. 근데 그거는 사실 자신의 진짜 목표라면 그 로또 1등이 그러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보통은 그게 사실 자신의 진짜 목표가 아닐 거예요. 자기의 현 상황을 벗어나고 싶을 뿐일 수도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상상의 힘이 진짜로 되려면 전제 조건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건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요. 자신만의 목표가 뭐고 자기가 가야 할 길이 뭔지를 알아야 그게 만약에 그 사이에 있는 과정이라면 이루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 자신의 길을 알고 목표를 알게 되면 로또 1등은 별로 그렇게 신경 쓰이지도 않게 돼요. 왜냐하면 자신의 길을 알게 되면 거기서 그 로또 1등 금액만큼 벌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기 때문에 별로 그게 신경 쓰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상의 힘의 전제 조건은 자기 자신을 무조건 알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예, 네. 작가님께서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본인이 원하는 그 이미지가 있을 거잖아요. 삶의 이미지. 그걸 해가는 과정에서 이제 분명히 경쟁이라는 게 당연히 있을 수밖에 그렇죠. 없고. 예. 근데 그 경쟁률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게 그 어느 분야가 됐든 간에 로또보다는 경쟁률이 훨씬 널널합니다.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실제로 어떤 분야를 하게 되면 뭐 아무리 레드오션이라고 할지라도 네. 정작 그거에 진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그거에 재능이 있다는 걸 모르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실제 그 필드에 들어가 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그거보다 훨씬 허수가 많다 이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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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거에 대한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 진짜 완전 공감합니다. 왜냐면 유튜브도 레드오션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시작할 때도 이미 레드오션이었어요. 근데 레드오션에서 실제로 이제 들어가 보면 그게 자신의 길이 맞다면 그거 신경도 안 써요. 왜냐면 이게 재밌거든요. 그리고 몰입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개선을 하고 어떻게 더 멋진 영상을 만들지 아니면 어떻게 더 멋진 콘텐츠를 만들지만 생각이 들고 골프 칠 때도 남의 샷을 계속 신경 쓰면 자기도 못 쳐요. 근데 자기 샷만 신경 쓰면 자기 잘 칠 수 있거든요. 이런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어딜 가도 경쟁인데 자신의 길을 가야지 남의 길을 계속 보고 경쟁이 어떻게 이건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스스로 한계를 띄우면 뭔가 안 되죠. 그러면 그 정보가 진짜가 되는 거고 근데 자기가 자신의 길을 계속 쭉 가면 그 정보는 가짜가 돼요. 왜냐면 자기한테는 통하지 않았던 거니까요. 제가 이제 잘 되고 있으니까 물론 제 친구들 제가 지금까지도 만나고 있던 친구들은 초중고를 같이 나와서 항상 만나는 애들인데 제가 잘 되기 시작하고 그 친구들도 잘 되니까 또 다른 친구가 조금 그랬는데 같이 모이는 자리에서도 항상 근데 걔도 잘 되기 시작하고 그런 에너지들이 확실히 얘기를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그게 이제 서로 공유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대화들 있잖아요. 에너지가 높은 대화라고 표현을 하면 야 이렇게 하니까 될 것 같아 라고 맨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야 그거 안 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안 돼 하는 사람 곁에는 안 돼만 하는 사람들만 모이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근데 야 이거 될 것 같은데? 야 이거 해보자. 이런 사람들은 계속 행동도 계속 하게 돼요. 이게 이제 두 가지가 계속 오버랩이 되면서 계속 되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생각이 바뀌어 있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하면 하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행동을 막상 했더니 약간의 진입장벽이 항상 있어서 거기서 딱 막혀요. 근데 거기서도 야, 이거 조금만 뚫으면 되잖아. 그 다음에는 분명히 더 좋은 게 기다리고 있는데 라는 생각이 있으면 그걸 또 개선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확장해 하게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 스스로 질문하고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걸 바로 실행하고, 그 다음에 실행했을 때 장벽 막히면 개선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돌리고, 이렇게 계속 순환을 돌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순환을 돌릴 때 주파수가 또 저한테 좋은 에너지니까 그런 사람들이 만나게 되고, 그 출판사 대표가 저에게 연락이 먼저 오셨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점점 확장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다 무조건 생각이 먼저 바뀐 다음 그 다음에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거는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을 모르고 생각만 하면 그냥 뉴스에서 나오는 것만 보여주고 남들이 했던 것만 보여주면서 자기한테 불행만 남으니까, 자기 자신을 알고 생각을 한 다음에 행동을 하게 되면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그냥 다 될 것 같은 느낌. 안 돼도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돌려보지, 이런 생각이 계속 하거든요. 할 수 있다는 생각만 계속 이제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죽어도 컨티뉴에서 나온 부분을 읽고 저도 그때 그 경험이 떠올랐었는데, 네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은 어떤 형태든지 너에게 오게 되어 있고, 네네. 네, 만약 네가 이룰 수 있는 상태라면 즉각 도래한다. 네네. 네가 원하는 대부분이 상대방에게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네, 이 부분을 작가님께서는 작가님 실제 삶에서 네네. 어떻게 작동한다는 걸 느끼셨는지 그런 걸 네네.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을 모르고 생각만 하면, 예를 들어서 뭐 나는 100억을 번다, 나는 1000억을 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 100억과 1000억에 대한 잔상만 뭐 머리에 있던가 혹은 내면에 있어서 그렇게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횡령 사건이라든지 사기 사건이나 아니면 그렇게 벌었다는 분들만 보여요. 그러면 자신한테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냥 불행만 남아요. 좌절감. 근데 그 자신을 알고 나서 생각을 하면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뭐 내가 가진 것 중에서 활용을 해서 더 확장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본 다음에 생각을 하면, 그러면은 자기가 그 길로 갈 수 있는 거죠. 그것처럼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게 갑자기 리스트가 그려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게 이제 즉각 도래한다는 게, 생각만 하면 뉴스에서 때리는 거고, 그냥 쉽게 정리하면요. 자신을 알고 생각하면 구체적인 리스트를 본인이 작성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바뀔 수 있고요. 그게 도래하는 거죠, 즉각. 그리고 이제 상대방의 손에 들려 있다는, 저희가 이제 생각해 보면 돈이든 사랑이든 그리고 인정이든 뭐 유튜브 조회수든 구독자 수, 그다음에 책 판매, 모두 상대방의 손에 들려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한테 가지고 있는 건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위해서 뭔가를 했을 때 제가 원하는 걸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제가 유튜브에서 일기처럼 혹은 뭐 독후감처럼 했다면 저도 그렇게 구독자 수가 많아지거나 할 수가 없었겠죠. 근데 이 책을 제가 읽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게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상대방의 손에 들려져 있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모든 기업들이 자기 뱃속만 채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가 이제 뭐 스마트폰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사람들의 모두 필요에 의해서잖아요. 그 필요에 의한 건 사실 도움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필요를 준 기업이 돈을 이제 받는 그런 구조인 거잖아요. 세상 살이가 다. 그래서 상대방의 손에 다 들려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게, 그게 세상의 법칙인 것 같아요. 그런 유기적인 연결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본주의에서는 가격이 자율적으로 결정이 된단 말이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그렇다면 보상이라는 것도, 원하는 삶에 대한 보상이라는 것도 원래 되게 좋은 건 다 힘들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왔는데, 작가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 좋은 건 다 힘들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만약에 제가 뭔가를 원했을 때 네. 그거에 대한 보상은 당연히 클 테니까, 그럴 때마다 저한테는 항상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돈이 갑자기 나간다는 일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진짜 와이프랑 또 싸운다든지, 그때마다 생각이 든 게, 이거 뒤틀린 거구나. 이거만 내가 간장중시니까 대범한 척하면 제가 다른 선택을 했기 때문에 다르게 이어갈 수 있겠구나, 미래가. 그러면 결국 이건 된다는 얘기네? 그럼 내가 요청한 거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 이렇게 생각을 다시 리마인딩을 해요. 그랬을 때 확실히 결과가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계속해서 희망을 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당연한 거다라고 인식하는 거.
그걸 인식하지 못하면 힘든 것만 보니까요. 그래서 그 과정을 지나가려면 결국 그걸 좋아해야 돼요. 맞아요. 좋아하는 걸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네. 내가 원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작가님도 그런 경험이 당연히 있으실 것 같고. 그렇죠. 아까 제가 네. 그 블로그나 네, 구매대행 네. 때도 억지로 하는 것 같고 어. 매일 아침 진짜 일어나서 블로그를 5개나 개설을 해서 어. 5개 글 쓰는 게 되게 힘들어요. 네. 각기 다른 카테고리로. 어. 근데 그거를 계속 쓰는데도 정말 하루가 그냥 8시간이 훌딱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제 길이 아닌 것 같고 억지로 하는 것 같고 그랬는데 유튜브를 하기 시작하니까 재밌고 제가 계속 그걸 하고 싶고 그걸 위해서 책을 계속해서 읽고 이 부분 재밌겠다 이거 소개하면 이거 도움 되겠다 이런 게 머릿속에 파바바바 꽂히는 거는 제가 재미를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는 에너지를 계속 얻을 수 있어요. 사실 힘들긴 하죠. 저도 그렇게 계속 안 나왔었으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힘은 진짜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거 그게 목표가 된 거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죽어도 컨티뉴 책에 보면 남을 위한 행동이 곧 나를 위한 행동이다 네네. 라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잠깐 언급해 주시긴 하셨지만 예. 단순한 선의 이런 걸 떠나서 분명한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다는 그쵸. 생각으로 이제 그렇게 책에 이제 써주셨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남을 위한 행동이 곧 나를 위한 행동이다. 이 개념이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작가님이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실제 네. 내러티브가 있으시다면 더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심리학자가 그 방송에 나와서 그 청중들한테 물어봤어요. 극단의 이기주의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극단의 이기주의. 네, 완전히 극단의 이기주의요. 보통 완벽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을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심리학자 그분은 극단의 이기주의는 배려다. 네, 저는 그 말이 너무 꽂혔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유기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제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제가 성장을 해요. 그러면 그분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럼 그 도움을 받으신 분의 에너지가 또 돌고 돌아서 저한테 와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자기 혼자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미 본인이 만약에 성공을 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남의 도움을 받아서 성공을 한 거거든요. 왜냐면 본인이 돈 번 거는 상대방의 손에 있는 돈을 받은 건데 그러면 상대방의 손에 있는 돈을 받은 이유는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된 거라든지 필요한 걸 줬기 때문인데 근데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나 혼자 잘나서 된 거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미 본인 혼자서 관계의 끈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런 분은 얼마나 잘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남을 위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그게 최고의 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어떤 일이 생겨도 주변에서 도움이 일어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유튜브를 제가 독후감이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되죠. 그리고 제가 제 친구들이랑 만났을 때도 만약에 친구가 뭔가 뭐 때문에 좀 안 된다 하면은 저는 적극 도와주려고 해요. 제가 알고 있는 선, 제가 갖고 있는 경제 안에서 그 안에서는 정말 적극 도와주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의 힘듦을 알게 되면 제가 나중에 똑같은 환경에 대해서 힘듦이 왔을 때도 제가 대처할 수 있는 이 힘이 저한테 생겨요. 그리고 그때 제가 도움을 줬기 때문에 이 유기적으로 또 흘러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무조건 남을 돕는 거는 자신을 위한 최고의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작가님이 보시기에 이기적인 성공, 네네. 이타적인 성공 이 둘의 차이는 결국 어디에서 갈린다고 보시나요? 방금 얘기한 그 부분. 네네. 이게 비슷하긴 한데 네. 이기적인 성공은 인정을 안 한 거죠. 자신이 남을 도와준 거의 대가로 돈을 받아서 성공할 수 있었다는 거를 본인이 인정을 안 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또 계속해서 성공을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런 이기적인 성공은 잠깐 스쳐가는 파도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해요. 한 번 쫙 높았다가 그 다음에 그냥 싹. 근데 이타적인 성공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지를 받게 되면 만약에 그 TV에 나와서 막 성공하시다가 한 사건으로 한 번에 이르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그런 비슷한 사건이 터졌는데 다른 사람이 나와서 다 막 막아줘요. 그게 이기적인 성공과 이타적인 성공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도움을 줬기 때문에 자신을 막아줄 수 있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부자분들 이렇게 찾아가서 하는 서장훈님 나오고 하는 그 TV가 있거든요. 거기서 그 분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다 부자가 되신 거냐 하니까 저는 남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못했다. 그리고 그 분들에게 항상 감사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다. 그게 정말 저는 지금도 등골이 옥삭할 정도로 완벽하게
꽂혀 있거든요. 그 분은 남을 위해서 행동을 하신 거예요. 이타적인 성공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신 분인 거죠. 그런 분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거지, 이기적으로 생각하던 분은 물론 그분도 성공하실 수는 있지만 그렇게 지속적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알아차림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그 알아차림이라는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기존 생각과 똑같으면 그냥 같은 상황이 반복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은 자신이 알고 있어야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알아차렸을 때 그 틈이 잠깐 생기거든요. 그때 그 무한한 가능성들이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뽑아서 자기가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른 선택을 했을 때 컨티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책의 그 핵심 메시지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것도 있어요. 죽어야만 윤회가 있고 하는 게 아니라 일생에서 죽지 않아도 그 다른 선택을 하는 순간에 삶이 바뀔 수가 있어서, 그래서 죽어도 컨티뉴를 할 수 있다. 계속해서 삶은 바뀔 수 있으니까요.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10년 전에 작가님하고 10년 전에 맞아요. 저와 구독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전에 여러분과 지금의 여러분은 생물학적으로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세포가 이미 다 맞습니다. 죽고 다 새로 재생된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도 그러하고요. 작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죽어도 컨티뉴, 윤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번 한 삶에서도 이번 할수 있는 생에서도 거죠. 완전히 죽고 다시 태어나는 네네. 것과 같은 그런 변화를 이룰 수 있고 라는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 이제 또 깊이 들어가면 이제 양자역학의 뭐 그렇죠. 중첩돼 있는 거니까요. 지금 최해직이 아니라 최근까지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 최직직이 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 그렇죠. 그런 예, 현실도 예. 분명히 중첩되어 있었을 거예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 영상 보시는 구독자님들께서도 이제 이번 같은 생이지만 죽고 다시 태어나는 수준으로 되고 싶지만 지금의 틀에 발묶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면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정말 첫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모르면 그냥 똑같이 자동 반사적으로 반응할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 그러면은 기존의 생각 그대로고, 기존의 행동 그대로고, 기존의 선택 그대로인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을 알기 시작하면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가 그게 보이고, 그런 다음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틈이 보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알아야 그 알아차림이 생겨요. 그러면 그 틈에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이 생겨요. 그러면은 그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순간 변할 수 있습니다. 삶이 완전히 변해요. 저 불과 2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할 수 있고, 제가 다른 선택을 하는 순간 제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딱 그렇게 계속 살고 있습니다. 행동에서는 나오는 거긴 한데 계속 적어요. 진짜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저는 제가 목표로 생각을 하고 해야 됐다고 생각한 걸 무조건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망해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만져봐야 되고, 저는 냄새 맡아봐야 되고, 먹어봐야 되고, 눈으로 봐야 되는 그런 루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기묘함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컵밥 드셔보신 적 있으시죠? 직접 먹어보진 않았더라도 왜 노량진 컵밥거리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컵밥으로요, 미국에서 연매출 600억 원을 기록한 놀라운 성공을 이룬 사업가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렸을 때는 그냥 춤추는 걸 좋아하던, 학교에서는 꼴찌 문제아로 불리던 그런 청년이 10년 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요, 일군 실제 스토리예요. 아웃 오브 더 트랙, 이 책의 저자이시자 유키즈 화제의 인물이시죠. 글로벌 브랜드 컵밥을 이끌고 계신 송정훈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고맙습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먼저 책에 보면 30대 중반의 나이에 당시 전 재산 1,500만 원으로 푸드트럭을 시작하셔서 지금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매출 600억 원에 이르는 회사의 대표로 계십니다. 도대체 미국에 가서 푸드트럭을 시작하겠다는 그런 결심을 어떤 계기 혹은 어떤 트리거가 있었길래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됐는지 궁금하네요. 예. 제가 사업을 하고 싶었던 되게 중요한 어떤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네. 그때 첫째 아이랑 둘째 아이 있을 때였어요. 예. 남자아이랑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친구들이 놀러 왔었는데 저희 집에서 자고 이제 놀고 가는 그런 거였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전동 칫솔을 갖고 와서 밤에 자기 전에 이렇게 막 닦는데 저희 아이들 2명이가 엄마 아빠 너도 이거 사줘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저희 와이프가 망설이는 거예요. 근데 돈이 좀 많이 없을 때였기 때문에 그게 한 5,000원도 6,000원도 안 할 때였는데 제가 그걸 딱
보면서 내가 전동 칫솔 하나도 사주지 못할 정도고 생각을 해야 될 정도인가? 라는 생각에 처음으로 그러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보다 비즈니스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게 첫 모티베이션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렇네요. 그래서 전동 칫솔이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무슨 뭐 거대한 목표가 있었던 건 아니고 우리 아이들한테 전동 칫솔은 사줘야 되겠다. 지금은 전동 칫솔은 좀 있습니다, 저희 집에. 원래 요리도 좋아하셨어요? 요리를 뭐 특별하게 막 전공을 하고 배운 거는 아닌데 그냥 워낙 사람을 좋아하니까 누군가한테 만들어주고 그 사람들이 먹고 좋아하면 되게 즐거워하는 성향을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아이템을 컵밥, 그것도 푸드트럭 이렇게 하시게 된 이유는 뭘까요? 컵밥이라고 결정했었던 이유는 다큐를 우연히 봤는데 거기서 이제 노량진 컵밥이라는 다큐가 나오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먹어본 적은 없었어요. 외국에서 그냥 그 다큐를 접했고 그 문화랑 그런 컬처 자체가 빨리 음식을 만들어줘야 되고 빨리 그걸 갖고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또 싸고 저렴하고 그 박자가 이렇게 딱 맞는 걸 보면서 이건 미국이랑 너무 맞겠는데? 라는 생각을 거기서 한 거죠. 보통 한식이라고 하면 뭐 갈비탕을 오더하거나 그러면 또 끓여서 나와야 되고 반찬이 여러 개 나와야 되고 그걸 또 먹으면 또 리필을 해줘야 되고 막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보통 한식이. 그걸 보면서 이거보다는 이 친구들은 빨리빨리 먹고 빨리빨리 가야 되고 이제 이런 컬처가 있는데 이 컵밥이랑은 너무 잘 맞겠다. 그리고 굳이 설거지 할 필요 없고 종이컵에 모든 게 다 담아져 있고 그냥 거기서 안 먹어도 그냥 갖고 가도 되고 이런 것들이 조금 너무 매력적으로 저한테 다가왔죠. 그래서 이걸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냥 바로 실천을 했죠. 처음에 하면서 분명히 예상한 대로 이게 전개가 안 되잖아요, 보통 시작을 하면요. 늘 그렇죠. 예, 정말 늘 그렇다는 말씀이 저도 방금 와닿았는데 한 가지 생각나는 대표적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으셨고 어떻게 그거를 통과해내셨는지. 일단은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나갔었는데 그때는 장사가 너무 잘 돼버렸어요. 처음에, 예. 바로 처음 이제 트럭을 만들고 나갔는데 저희가 한 300개 정도를 준비했던 것 같은데 거의 4시간 만에 다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막 환호를 막 했죠. 와 진짜 됐다. 저는 막 이제 어깨에 뽕이 들어가서 내가 된다 했지 거봐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날 정말 트럭들이 나가는 장소에 가서 딱 300개 이상을 준비했겠죠. 딱 나갔는데 그때 거의 한 50개도 못 판 것 같아요. 이제 푸드트럭들이 있는 그 메인 거리로 가셨군요. 네, 그래서 분석을 해봤는데 첫 번째 나갔던 그 지역이 그게 유타가 아웃도어가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아웃도어 컨벤션이었는데 거기에는 다른 주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왔고 이동이 어느 정도 제한돼 있다 보니까 거기서만 밥을 먹어야 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먹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네. 근데 이제 두 번째 이제 진짜 실전이었죠. 트럭들이 나가는데 가가지고는 이제 딱 트럭을 파킹하고 이제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유타 사람들이 와서 이제 먹어야 되는 그런 장소였어요. 근데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이름도 낯설고 뭐 사진도 완전 생소한 그런 음식을 팔다 보니 또 아시안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 있다 보니 이 친구들이 이제 막 냄새를 맡고 이제 그냥 먹지도 않고 버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이제 눈앞에서 벌어지기 시작을 했죠. 암담했습니다, 그때는 진짜. 그게 그 트럭 속에 들어가 있어 보지 않으면 그거는 설명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음식은 350인분을 준비했고 전 재산을 다 투자해서 이거를 만들었고 동업자도 저까지 포함해서 3명이었는데 세 가족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옆에 트럭은 또 되게 유명한 트럭이었어요. 유타에서 제일 유명한 트럭이 저희 트럭 옆에 서 있었거든요. 그 친구는 막 80명씩 100명씩 줄을 서는데 저희는 이제 1명씩 2명씩밖에 안 오는 거죠. 진짜 울고는 싶은데 울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막 공부를 잘했던 사람도 아니고 아까 막 설명해 주셨잖아요. 저 영어를 잘한 것도 아니고 좀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막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겨내야 되지? 라는 생각이 진짜 오만 생각이 다 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우울했어요. 근데 이제 우울하다는 표현도 할 수 없죠. 왜냐면 플랜이 뭐 돈이 많아가지고는 이걸 어떻게 해서 마케팅을 해서 이런 생각도 없었으니까 이제 하루 사이를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이거를 이겨내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미국에서 무려 60개 매장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전 진짜 깜짝 놀랐는데 인도네시아에서 무려 200개 이상이 200개 이상입니다. 200개가 넘는 매장을 오픈하셨다고요. 네. 그럼 지금은 현재 매출이 600억이 넘으시는 거네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뭐 아무리 해도 또 내일 망할 수도 있는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한 번도 투자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
투자 없이 이렇게 일구신 건가요? 그냥 자기 자본 트럭 한 대 열고 또 돈 모아서 두 번째 거 트럭 열고 또 돈 모아서 세 번째 거 열고 또 가게 열고 해서 여기까지 오기는 했어요. 꾸역꾸역 진짜 힘들게 막 하루하루 진짜 피 터지면서 여기까지는 왔어요. 근데 뭐 당연히 고민도 많았고 유혹도 많았죠. 왜냐면 많이들 그렇게 투자를 받으시기는 하니까 뭐 주신다는 분들도 많이 있기도 하고 근데 저희는 또 조금 고집이라면 고집일까 저희끼리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책 이름도 Out of Track이라는 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는 곳보다는 저희는 조금 낯선 곳,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들을 개척하는 거에 대한 약간 변태적인 성향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확실히. 지금 미국의 60개 매장도 다 유타에 있는 건가요? 한 30개 정도는 유타에 있고 나머지는 이제 7개 주에 있는데 대도시로는 안 가고 다 중부 쪽으로 다 진출을 하고 있고 네. 조금 중간주 정도라고 얘기하면 콜로라도주나 지금 텍사스에 2개가 열었는데 근데 텍사스 중에서도 엘파소라고 네, 엘파소. 완전 시골이에요. 멕시코랑 맞아요, 접해 있는 맞아요. 데잖아요. 거기에 있어요. 완전 국경에 있는 아, 예. 거긴데 정말 아무도 모르는 네. 그런 곳에서 저희가 와,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엘파소에 정말 이것도 쉽게 볼 수 없는 전략입니다. LA, 뉴욕, 시카고 이런 곳으로 안 가시고 중부 그리고 또 중소주들 도시로 이렇게 하는 전략을 하고 계신데 정말 그 전략 자체가 Out of the Track이네요. 책 제목처럼. 아유, 네, 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와, 항상 이런 얘기 들으셨다고 해요. 주변에서 항상 너는 안 돼, 뭐 너 그거 안 될 거야, 그거 망할 걸 이런 말을 막 계속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정말 문제하고 안 될 사람인가? 아, 나 진짜 문제한가? 나 안 되는 사람인가? 이렇게 고민을 해본 적이 있으시다고요. 그게 언제적이고 이게 왜 그랬을까요? 근데 그런 고민을 많이 하기는 하죠. 사람이면 그렇죠. 자꾸 안 된다고 하니까. 근데 그것보다 좀 더 중요했었던 거는 제가 생각해 보면 그 말을 듣고 만감이 교차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빨을 꽉 무는 일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저한테는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네. 제가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그래? 안 될 것 같아? 그럼 내가 보여줄게. 왜 안 된다 그래? 세상에 자꾸 할 수 없다라고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의외로. 근데 저는 할 수 없다보다는 하기 싫은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야, 그거 안 돼, 하지 마가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나중에 저희가 장사가 잘 되고 이제 트럭 앞에 막 이제 300명씩 막 넘게 줄을 섰거든요. 그때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은 아, 그거 내가 하려고 그랬었는데. 로 바뀌더라고요, 그 말이.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속으로 이제 친절한 척 해야 되니까 이 말은 못 보내고 저는 이제 이런 말을 하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이거를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생각을 먼저 하셨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거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들 해드리고 있어요. 처음에 컵밥으로 비즈니스를 하겠다고 했을 때도 안 된다고 말리는 사람들 많으셨죠? 많았죠. 다 말렸죠. 다 말렸죠.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말리거든요, 보통. 네, 맞아요. 대표님은 어떻게 거기서 뚫고 그래도 나는 할 거야. 이거 정말 쉽지 않은데 대표님만의 어떤 그 기준이 있으신가요? 분명하게 안 되는 이유들을 많이들 이야기하셨어요. 돈이 있냐, 뭐 언어가 되냐, 경험이 있냐, 그리고 파트너를 하는 게 맞냐, 막 이런 정말 중요한 단어들을 많이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걸 흘려버린 건 아니지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이유들을 찾았어요. 좀 장점들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지만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외쳤던 것 같아요. 왜냐면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저는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한테 먹여 살려줘야 되는 그런 중요한 무게감이 제 어깨에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사람들보다 간절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장점으로 딱 새겨졌고요. 저희 와이프가 저를 진짜 많이 믿어줬어요. 그거는 정말 저한테는 소중한 경험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저를 바라보고 저를 믿어주고 저희 아이를 같이 가져준 저희 와이프가 믿어주고 내가 도와줄게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자존감과 자신감은 지금까지도 제가 이렇게 좀 개성적으로 생기긴 했지만 거울 보면서 나 오늘 잘났어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존감과 자신감을 만들어준 것 같아요. 몇 년 정도 되니까 이제는 좀 잘 되는구나. 이걸 느끼기 전까지 몇 년 정도 고생하셨어요?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컵밥은 의외로 빨리 성장했어요. 빨리 성장했는데 예. 그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컵밥만 보면 안 될 것 같고 그 컵밥을 하기 전에 것들을 보면 저희가 한 못해도 한 6년 7년을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실패했었던 그리고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그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면서 컵밥에 넣었을 때 이제 그때부터 이게 가속도가 좀 붙었던 것 같아요. 컵밥 비즈니스를 하시기 전에 다른 비즈니스들 많이 하셨고 네. 소위 다 망하고 뭐 망한 건 아니었고 잘 했었던 거였는데 예. 이게 고릴라 VIP라는 사업이었는데 쿠폰 사업이었어요. 네. 그래서 카드를 보여주면 딜을 받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잘 되고는 있었는데 어느 순간 컵밥이라는 아이디어가 생기면서 이 두 개를 같이 러닝을 해야 됐었어요. 근데 어느 날 딱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연 내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 모든 사람들한테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내가 과연 8시간을 투자할 수 있을까? 하나에 집중했을 때 16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건데 8시간을 넣었을 때와 16시간을 집중해서 우리가 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게 큰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딱 정말 냉정하게 생각을 했어요. 고릴라 VIP가 훨씬 더 잘 되고 있었어요. 컵밥은 이제 시작한 상태였고요. 근데 초반에 이걸 느꼈던 거예요. 이게 과연 두 마리 토끼를 가질 수 있을까? 고릴라 VIP를 내셔널 브랜드로 만들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이거는 유타에서만 할 수 있었던 거였더라고요. 네. 그러면 컵밥은 이거는 내셔널 브랜드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그만뒀어요. 굉장히 극단적인 사람이긴 하거든요. 그래도 한 5만 명씩 일주일에 들어오고 있었던 그런 회사였어요. 근데 그날 문 닫았어요. 팔고 싶어 하는 이제 요청이 좀 있었어요. 한두 팀 정도 네. 관심이 있었고 막 이야기하던 팀들도 있었는데 첫 번째 제 아이였기 때문에 이건 내가 시작했기 때문에 내가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팔지도 않고 그냥 폐업을 문을 닫고 컵밥에 집중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요. 예. 생각을 너무 많이 해버리면 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이 되게 많이 생각이 나서 저는 의외로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저한테 확 들어오는 게 있으면 그렇게 결정을 해요. 그럼 물론 그렇게 결정을 해서 실수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의외로 하나에 집중하고 그것만 바라본다라고 하면 제 자세 자체가 바뀐 거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오해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냥 무모하게 컵밥을 선택하고 막 밀고 나간 거는 아니에요. 네. 뒤에 많은 조사들도 있었고 그렇겠죠. 경험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확신이 확 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이걸 보고 계시다가 와이프를 바라보시고 뭐 남편을 바라보고 멀쩡한 직장을 그만두고 나 이제 뭐 도넛 파러 갈래라고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라 많은 경험들과 그러니까 why라는 거에 대해서 대답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본인 자신이.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는 거고, 왜 내가 이걸 잘할 수 있는 거고, 왜 내가 이걸 하면 우주 정복을 할 수 있는 거고, 왜 내가 이걸 하면 정말 제격인지에 대한 답을 먼저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무작정 나 오늘 할래! 라고 하는 거는 되게 무모한 도전인 것 같아요. 보기에는 제가 그냥 무모하게 그냥 샀습니다, 그만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후에 쌓았던 그런 경험들이 정말 많이 있고 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해도 될 수 있다라는 확신과 그런 자신감과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사업을 하시다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딱 직면했을 때 그 전동 칫솔을 갖고 싶어 했던 그 예쁜 딸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아빠는 항상 나한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나도 만약 학교 안 가고 싶으면 그냥 학교 그만 다녀도 돼요? 아빠가 포기하면 나도 포기할래. 이 말을 듣고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하셨어요. 네. 제가 가장 힘들 때 문제는 사람과의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저는 불 속으로 들어가요. 저는 요식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피플스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를 또 부를 때 푸드 엔터테인먼트라고 저희는 또 부르거든요. 저희 자신을. 좀 네. 재밌는 사람들이랑 일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람과 사람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한없이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막 진짜 5억, 10억이 손해볼 때도 있거든요. 때로는 저희가 잘못된 결정을 할 때 그런 거는 또 벌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사람과 사람 문제가 생길 때 한국에서 막 날라와가지고 저희랑 막 일을 하는데 막 안 좋은 일들이 생겨버리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 구멍으로 들어가 버리는 성향이 좀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동굴에 있는 제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아빠 나도 그렇게 해도 돼? 라는 얘기를 했었던 거였죠. 딸이. 그래서 그걸 딱 듣는데 망치로 한 대 맞은 느낌이었죠. 근데 저는 이제 책 읽으면서 아웃 오브 더 트랙을 읽으면서 재밌었던 부분이 지금 이제 회사의 대표님이 CEO시고 네. CEO로 최고 운영 책임자로 계신 분이 무려
골드만삭스에서 금융투자자로 일하던 분이셨다고요. 네네. 아니 이 월가에 계시던 분이 전혀 다른 분야에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었는지. 예. 뭐 골드만삭스에서도 있긴 했지만 골드만삭스에서 뉴욕 본사로 넘어가서 거기도 좀 있었고 네. 그리고 시타델이라는 역사상 헤지펀드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번 회사예요. 그래서 거기는 진짜 뭐 하버드 나오신 분들이 인턴으로 뛰어다니시면서 정말 거기 살아남기 진짜 힘든 그런 네. 곳이라는 걸 제가 이 친구한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비즈니스 때문에 뉴욕을 몇 번 갔었는데 저희 와이프가 한 번도 뉴욕을 간 적이 없어서 저희 와이프랑 몇 달 전에 뉴욕에 갔었어요. 그래서 너무 부푼 마음으로 딱 비행기를 내리고 우리 오빠 뭐 할 거야? 너무 부푼 거죠. 네. 근데 이제 제가 뭘 하기 전에 내가 꼭 한 군데 가고 싶은 데가 있는데 거기 한번 갔으면 좋겠다. 그게 뭔데? 이렇게 따라와야 돼. 그래서 제가 처음 도착해서 짐 딱 호텔에 넣어놓고 제일 먼저 간 데가 덕이 회사였어요. 덕이 회사 앞에. 저희 그 CEO 권덕 저희 파트너 회사 앞에 그 네. 시타델 회사 앞에 딱 갔어요. 진짜 어마어마한 곳이에요. 거기가 진짜 뉴욕 중심의 맨하탄의 그냥 가운데에 있어요. 거기에는 뭐 정말 진짜 날고긴 그렇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들이 그 건물 안에 막 다 모여 있는 그런 회사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거기에 직접 가서 그걸 한번 보고 싶었던 거예요. 도대체 어디에서 얘가 온 건지 그걸 직접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봤는데 진짜 어마어마한 곳에서 그 친구가 배고플 때 갔던 맥도날드, 그 친구가 고민했던 곳, 그 친구가 타고 다녔던 서브웨이 이런 데를 막 다니면서 그 친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여기 왔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전화를 했어요. 진짜 네가 또라이는 또라이다. 어떻게 여기서 그 유타에 그 말도 안 되는 푸드트럭 하는 비즈니스에 왔냐. 찾아온 건가요? 그 친구가 연락을 했어요. 저 첫 번째 손님 중에 한 명이었어요. 원래는 트럭 처음 했었을 때. 근데 어떻게 유타에 있는 트럭에 어떻게? 유타의 골드만삭스에 가장 들어가기 힘든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가 거기서 골드만삭스 본사에서 이 친구를 데리고 간 거죠. 근데 맨하탄으로. 그때 제가 한 2, 3개월 정도를 그 친구 회사 앞에서 트럭을 장사하고 있을 때였었어요. 그래서 손님과 사장으로 만난 사이였어요. 그랬군요. 근데 제가 막 줄을 되게 특이하게 그때도 아직 기억나요. 그때 한 300명씩 줄을 섰거든요. 그때 네. 다운타운에. 근데 그 중에 아시안이라고 하는 그 친구 딱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네. 저는 속으로 이거는 너가 먹을 음식이 아닌데 이건 미국 친구들 먹으라고 만든 음식인데 왜 한국 사람이 맨날 줄을 서지? 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 친구를 기억을 해요. 네. 그래서 그 친구가 마지막에 갈 때도 형 저 이제 뉴욕 가요. 저 이제 못 와요. 나중에 형 성공해서 뉴욕 와요. 트럭 갖고 이러고 갔거든요. 근데 한 6년인가 7년 뒤에 저한테 페이스북으로 연락이 왔었어요. 형, 잘 지내고 계시죠? 제가 이 컨셉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이 회사에 조인하고 싶은데 할 수 있을까요? 라는 거였었어요. 그 친구가 그때 시타델에서 인베스터로서 6천억을 매니징하고 있었던 친구예요. 본인이 말도 안 되는 회사에 CEO들을 앉혀놓고 투자하던 그런 친구였었어요. 그래서 컵밥 온다 그랬을 때 나중에 시타델에서 2배로 올려줬어요. 이거 할 테니까 가지 마라 라고 했는데도 그거 다 집어치고 진짜 제가 연봉을 10분의 1, 한 15분의 1도 못 맞춰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그거를 다 포기하고 형 저 돈 때문에 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너무 좋은데 너무 비싸니까 안 될 것 같다 그랬는데 저 돈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친구가. 근데 나중에 이 친구를 만나고 1시간 정도 얘기하는데 1시간 딱 이야기하고는 제가 이 친구 무조건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나중에 더 했어요. 그래서 돈을 꽂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 친구한테 제안했었던 게 이거였던 것 같아요. 제 비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쉐어를 했어요. 세상에는 돈을 정말 잘 버는 금융인들도 있고 인베스터도 있기는 한데 덕이 씨 그거 알아요? 아직까지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브랜드로 전 세계의 내셔널 브랜드를 만든 사람이 아직 단 한 명도 없어요. 이거 저랑 같이 한번 해볼래요? 라는 말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 친구가 그 눈에서 그 반짝이는 게 저 아직도 제가 기억하거든요. 네, 형. 저 하고 싶어요. 저 당장 올게요. 라고 해서 그 친구가 컵밥에 조인하고 저희가 지금까지 하루하루 재미나게 피 터지게 그 6천억을 매니징 하던 친구가 어느 날 사무실에 딱 들어갔는데 막 누구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전화로. 야! 이불만 깎아달라고. 이불이면 한 2,500원 정도 되거든요? 그거 깎아달라고 하길래 제가 이제 네가 웰컴 투 마이 라이프 그렇게 적응해서 저랑 재미나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권덕이라는 친구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 친구들 한 명 한 명 보면 막 요식업에 30년 넘게 있었던 친구들 막 요식업 되게 유명한 대기업에서 온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막
600억 했다, 500억 했다 이런 것보다는 그거를 만들고 있는 그 친구들이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보물이기도 하고, 제가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조명을 받으면서 카메라를 받으면서 하이라이트를 하고 있지만 그 친구들이 매일매일 데일리 오퍼레이트를 하고 있는 저한테는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기도 하고요. 저 그거 하나 여쭙고 싶은데, 처음에 다른 비즈니스와 이 푸드트럭을 같이 병행을 하다가 이 브랜드를 내셔널 브랜드로 키워보겠다. 그 내셔널 브랜드를 만든 대표님의 모습 또는 회사의 모습, 그런 그림 한 장의 이미지 상상하거나 해보셨죠? 제 성향적으로는 뭔가를 목표를 딱 정해놓고 가는 성향은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즉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재밌으면 하고, 만약에 아니다가 하면 그냥 바로 드랍하고 다른 걸 하는 그런 사람이긴 한데, 네. 그런 질문을 주셨을 때 제가 바로 딱 생각했던 사진 한 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 같이 이빨을 드러내고 웃고 있는 사진인 것 같아요. 다 같이 직원들. 다 같이 모두가. 많은 분들은 목표가 뭐예요? 5년 뒤에 10년 뒤에 컵밥의 모습은 어떤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트럭을 처음 만들었을 때부터 슬로건 자체를, 목표가 아닌 슬로건이 컵밥으로 우주정복이었어요. 트럭 하나 있었을 때도. 지금도 모든 모자, 그리고 막 티셔츠, 그리고 막 컵, 모든 컵 안에, 그리고 모든 매장에 트럭에다가 다 적어놨어요. 컵밥으로 우주정복이라고.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야, 무슨 네 안 망하면 다행이지 무슨 컵밥으로 우주를 정복해 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은 그분들이 잘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저 작년에 유퀴즈 나가고 나서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연락을 해주셨거든요. 네네네. 근데 어떤 한 항공회사에서 연락이 오셨어요. 네. 내년에 컵밥을 우주로 보내주시겠다고. 맥도날드가 해도 안 하신대요. 저희랑만 해주신다고 해서 로켓 쏴가지고는 돌고 있으면 추적해갖고 전화기로 어디에 지금 컵밥이 돌고 있는지 모형을 보내는 거죠. 네, 그분들이 연락 오셔가지고 콜라보 하고 싶다고, 저희 돈 필요 없으니까 그냥 보내드리겠다고, 그거 보고 진짜 이뤄주고 싶었다고.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는요,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계속 끄집어내고 쓰고 막 하면요, 이루어지는 일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늦게 대답을 드리지만 사람들이 안 왔을 때 저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어요. 다른 트럭에는 100명씩 줄을 서 있는데 제 트럭에는 1명, 2명씩 왔단 말이에요. 제가 할 수 있었던 일들은 다 했던 것 같아요. 춤도 췄고 떠들기도 했고, 그 친구들을 웃겨주기 위해서 입을 벌려 거기에 만두도 집어넣어줬고, 치어리더들을 데리고 와가지고는 공짜로 컵밥 줄 테니까 뒤로 덤블링도 시키고, 마술도 하게 하고, 막 빗자루 코에 세우면 공짜로 준다고 하니까 막 이런 거 하고, 제가 생각할 수 있었던 모든, 이 친구들과 재미나게 할 수 있었던 것들을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 한 명이 1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300명이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큰 울림이 있네요. 예, 아웃 오브 더 트랙에서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는데 4줄 제가 짧게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 가면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다. 나도 했으니까 당신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당장 바로 옆 나라라도 가서 두 눈으로 확인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 조금만 고개를 돌려도 내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세상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써있던 부분이 저는 너무 와 닿았고 인상적이었는데, 대표님은 이 책의 이 내용을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적으셨어요? 지금 현세에 살고 계신 분들은 갖춰진 옷을 입고 정해진 방법과 여러 선조들이 주신 경험들을 통해서 안전된 트랙을 달리는 거를 많이들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트랙 밖의 삶이 훨씬 더 재밌고요. 나가보니 저는 트랙에 들어와 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히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모험적인 일들도 많이 생기고요. 훨씬 넓다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이 말이 외국에서만 굳이 배운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국내에서도 당연히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많은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거지만, 정말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는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놀러 가는 거는 조금 틀린 것 같아요. 놀러 가서 뭐 재밌게 가족들과 보내는 건 하시고, 저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사는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그 트랙 밖에 정말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저는 그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좋은 기회가 있다면 국내에 갖고 하셔도 되는 거고, 정말 기회가 되고 용기가 있으시면 저처럼 어드벤처를 통해 가지고는 다른 나라에서도, 왜냐하면 지금은 그 코리아라는 그 단어 자체만으로도 프리미엄으로 통하는 시대가 됐거든요. 이거는 인정하셔야 돼요. 이미 다른 사람들은 몽골 사람들이 한국 사람인 척 안녕하세요를 외치면서 코리안을 팔고 있고요. 미국에서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중국 분들이 코리안 음식점을 한국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하고 있고요. 막대한 자금들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김치의 테이스트를 가지고 이게 한국 김치다라고 팔고 있고 한글을 써놓고 팔고 있어요. 그런 걸 볼 때 저도 여기서 태어난 사람이고 초중고등학교 여기 다녔고 군대도 다녀온 사람으로서 복무신주어 맨날 외치면서 다녔던 사람으로서 이런 걸 볼 때 욱하는 게 아니라 이제 주먹이 꽉 젖이죠. 왜? 우리는 5천만 명이 넘는 한국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유타주 반도 안 되는 그 한국에서 치열하게 살고 있는데, 이분들이 진짜 오리지널티를 가지고 정말 한국말을 하면서 한국 음식을 만들고 한국 물건을 판매할 수 있다면 이거는 정말 너무 흥분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여기서는 한국에 가면 진짜 아무 데나 들어가도 어떻게 이런 인테리어를 했고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가 있고 이런 마케팅을, 한국 분들이 정말 그런 거 잘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아직은 많이 안 계세요. 그래서 어차피 저 혼자 이걸 다 먹을 수 있는 마켓이 아니에요. 미국 자체라는 곳이 어마어마하게 큰 곳이기 때문에 그런 플레이어들이 많이 오셔서 진짜가 정말 잘 돼야 저희들도 잘 되는 건 거예요. 한국이라는 그런 어떤 큰 파도를 지금 탔잖아요. 막 블랙핑크도 나오고 막 정말 오징어 게임 막 난리 났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게 더 이상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베트남 음식이나 타이 음식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문화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조급한 거죠. 이런 것들이 빨리 진짜 플레이어들이 들어와가지고는 코리안 음식을 알리고 한국 제품들을 알렸으면 참 좋겠는데, 많은 플레이어들이 지금 도전을 하고 계시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너무 갑작스럽게 바람이 확 불었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도 12년 동안 프랜차이즈를 하지 않았었어요. 다 지경이었네요. 여태까지 지경이랑 저희랑 일하는 친구들한테만, 퀄리파이 된 친구들한테만 좀 줬었던 거가 다였거든요. 네. 저희가 거의 2,000통이 넘는 이메일을 받았었어요. 프랜차이즈 하고 싶다고. 근데 저희가 할 수 없었던 이유가 하나하나 팔 때마다 돈이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진짜 내셔널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퀄리티가 유지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도 만들어야 됐었고 유통 쪽으로도 완벽하게 저희들 셋업이 됐어야 됐었고, 소스도 어떤 공장에서 딱 만들어져서 배부가 돼야 되는 거였고, 한국에서는 그런 게 굉장히 쉽다라는 것보다는 옵션들이 많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통 가장 큰 회사랑도 딜을 해서 그걸 해야 되고 코카콜라라도 뚫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을 다 셋업을 하는 게 저희가 12년이 걸렸고, 또 어떻게 보면 본인이 전 재산을 투자해갖고 저희들한테 이런 기회를 얻는 건데 그분들이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큰 매장도 열어보고 작은 매장도 열어보고 학교 안에도 열어보고 마켓 안에도 열어보고 뭐 사람들이 사는 주거지에도 열어보고 직장이 많은 데도 한번 열어보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다 테스트해보고 그걸 12년이라는 노하우를 하고, 저희가 한 달 전부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진행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칼말론이라는 기타 재즈 친구, 지금 이게 갑자기 무슨 얘기인가, 칼말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아마 이 채널을 보시는 30대 후반 40대 이상의 남성분들이라면 NBA, 미국 NBA 유타 재즈의 칼말론과 존 스타크턴 선수들 아실 거예요. 마이클 조던 때문에 매번 준우승만 했던. 맞습니다. 예, 정말 레전드죠. 칼말론이 여러분 프랜차이즈, 그러니까 컵밥 A 지점이라고 하면 A 지점의 지점장 칼말론 지점장. 정말 충격적. 그런가요? 네, 칼말론 지점장. 우리 지점장님이 칼말론입니다. 이거 약간 마이클 조던 지점장 이런 거랑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녹화 시작하기 전에 정말 깜짝 놀랐는데 그 얘기를 듣고 아웃 오브 트랙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목표가 분명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일관된 루틴이 있다면 내가 설정한 목표에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다 라고 강조를 해주셨어요. 대표님 어떤 루틴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좀 무식한 루틴인데 네. 저는 갖고 싶으면 무조건 가져야 돼요. 그게 루틴이에요?
네. 그래서 예. 어떤 가게가 있으면 계속 막 가서 만져요, 저는. 가질 때까지. 뭘 만진다는 거죠? 그 가게를 계속 만져요. 가서. 아침이건 점심이건 저녁이건 그냥 가서 만져요. 가게 밖에서요? 네. 가게를? 그냥 만져요. 거기 진짜 갖고 싶으면. 주인분이 나와서 뭐 상관없어요. 그냥 만지고 그 법 어긴 건 아니니까. 뭐 훔쳐가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이게 그냥 행동에서는 나오는 거긴 한데 계속 적어요. 진짜 갖고 싶은 게 있으면. 그리고 저는 가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쁜 식의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목표로 생각을 하고 해야 됐다고 생각한 걸 무조건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게 망해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만져봐야 되고, 저는 냄새 맡아봐야 되고, 먹어봐야 되고, 눈으로 봐야 되는 그런 루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궁금한 걸 못 참아요. 그리고 한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건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말이 거기에 열고 싶으면 가서 만져야 되고, 이야기해야 되고, 친구가 돼야 되고,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집요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루틴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의 지인이 네이버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취준생 때 지방에 사는데 거기까지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와서 그 네이버 본사 주위를 10바퀴씩 돌고 갔어요. 한 번 올라와서. 근데 그럼 진짜 기회가 생긴다니까. 제가 이렇게 근데 들어갔습니다. 제가 만졌다 그랬잖아요. 네, 네, 네. 그 가게에 어느 날 용기를 내고 들어가서 이 가게 나한테 팔아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되게 이상하게 보죠. 장사하고 있는데 들어와서 팔라고 하니까. 근데 갑자기 키친에서 누가 나오더니 얼마 줄 건데 이러는 거예요. 그 제가 8천만 원 주고 그 가게를 샀어요. 근데 그 가게 8천만 원을 저희가 3개월 만에 다 벌어버렸어요. 왜냐면 아무리 그 지역에 열고 싶은데 자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 그냥 기다리거나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러면 어디가 나한테 팔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었던 자리가 그 자리였고, 그 자리를 계속 만지다가 기회가 딱 봐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손님이 없을 때 이야기를 했는데, 그날 제가 8천만 원 오퍼를 하고 그분이 그 자리에서 파셨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컵밥 간판을 올릴 때 너무 좋았고, 가장 많은 손님이 온 장소 중에 하나기도 하고, 그거 다 끝내고 거기 앞에서 저희가 밥 먹는 사진이 있어요. 아웃 오브 더 트랙에 지금 말씀하신 거와 관련해서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일단 해보는 것.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생각이 곧 인생이 되지는 않지만 생각에서 더 나아간 행동은 인생이 된다. 이거 진짜 멋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많은 이유들로 완벽한 타이밍, 완벽한 그때를 기다리며 머뭇거리고 계신 분들께 대표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면 큰 힘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지금 하고 계신 일이나 앞으로 하고 계실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맞나?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나? 고민이 많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제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한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루하루가 불안할 수 있지만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을 찾았을 때 그 아침이 즐거워지기 시작하는 순간들이 생길 거예요. 저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꿈을 찾은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꿈은 꾸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내야 볼 수 있는 게 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경험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나쁜 경험이나 좋은 경험이나. 여러분들이 많은 경험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이야기하고, 때로는 만져도 보시면서 내가 확신이 생겼을 때는 좀 무모하지만 빠르게 결정을 하셔서 밀고 나가보는 것도 저는 괜찮은 생각이라고 감히 한번 나눠봅니다. 좀 용기 내보시고, 또 용기 내보시고, 또 용기 내보시면서 본인이 즐겁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본다라고 하면 하루에 10시간을 해도 지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본인들이 즐거운 일이 뭔지를 한번 주위를 보시고 그 조그만 피스를 용감한 마음으로 딱 한번 둬보시면 두 번째 피스를 찾는 게 조금은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나눠봅니다. 화이팅입니다.